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큰 단어를 보면 계속 인간 존중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양성평등이 뭘까요? 양성이 평등하다는 거죠. 양성이 뭐냐?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남성과 여성이 평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뭐 초등학생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초등학생 때 남녀공학이었으니까 남녀공학일 때 이제 막 미술 작품 만들 때 어이구 그런 거 원래 여자들이 더 잘하잖아, 너희들이 다 해,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정리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여자들은 무거운 거 못 들어, 남자들이 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경험이 있군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도 남자지만 미술 얼마나 잘 그려요. 그림 거의 선생님 칠판에 그림 그릴 때마다 거의 다 알아볼 수 있고, 굉장히 거의 피카소를 넘어서는 그런 미술 작품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자들도 무거운 짐들을 옮길 수 있죠. 막 엄청 큰 짐은 못 옮기겠지만 이런 매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두 명이 힘을 합치면은 옮길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 못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뭐 좋지 않은 마인드죠.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훼손해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양성평등의 의미 보면은 여기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의 어떤 개념을 잘 알아두고, 특히 평등한데 어떤 게 평등하냐? 바로 이 권리, 의무, 자격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이제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례 보면은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자 교사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것 같다며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를 상상해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여자 선생님을 떠올리게 돼요. 안 그래도 많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여자 선생님들을 많이 봤으니까. 하지만 남자 유치원 선생님도 또 계시죠?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친한 선배가 이제 거의 남자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광주 전남에서 몇 명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못 되는 건 아니죠. 남자 선생님들도 충분히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성분이 있는데, 중장비 기사 면허를 딴 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자는 중장비를 다루는 거친 일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저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중장비 기사라는 거는 이제 엄청난 힘을 필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오히려 뭐 저희 적성에 맞는다면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중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성차별적인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밌는 뭐 수수께끼 같은 걸 보면은 뭐 미국인은 맞추는데 한국인은 못 맞추는 퀴즈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뭐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대부분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못 맞추는, 우리나라만 못 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의사는 남자, 뭐 간호사는 여자, 이런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성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어떤 직업이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은 위 대화의 주인공들은 단지 성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차별 개념이 옆에 나와 있는데 성별에 의한 사차별을 이제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는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해서 내가 여자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성차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해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성차별을 극복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간 존엄성과 인권 실현, 그리고 개인의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할 때 그렇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성별의 차이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손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죠. 남녀 누구나 성별에 관한 편견 없이 평가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남녀를 어떤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자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면은 뭐 유치원 교사의 자질 뭐 이러면은 어떤 그런 것들 평가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걸 과연 잘하는가 이런 것들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그래서 능력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양성평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처럼 양성평등은 남녀가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다. 보편적인 가치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뭐 널리 퍼져져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평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도 평등한데 괜히 남자라고 여자라고 서로 불평등하면 안 되겠죠. 네, 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양성평등도 실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밑에 보면은 이제 아내와 저는 각자 서로 잘하는 일로 가사와 육아를 분담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요리를 하고 있고 여자는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뭐 이 두 가지 일이 뭐 남자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잘하는 일. 내가 요리를 잘하면 너는 뭐 육아를 해라. 아니다 내가 아이를 잘 돌보면은 너가 요리를 해라. 이렇게 서로 조절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한 달은 내가 요리할게. 한 달은 내가 그 다음 달은 이제 내가 뭐 육아를 볼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사와 육아는 함께 해 나가는 일인걸요. 정말 예전에 이제 유교 사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뭐 남자는 정말 뭐 집안일을 아예 안 하고 뭐 여자만 일해야 되고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하지만 요즘엔 어때요? 부부가 함께 일을 하죠. 뭐 육아를 도와준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육아를 함께 한다. 도와준다는 것보다 함께 한다는 표현을 써야지 맞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이제 굉장히 신세대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도 그런 유교 사회의 어떤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마가 더 열심히 그 가사 일이나 육아에 힘쓰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나중에 만나도록 하세요. 그래서 위 그림의 부분은 여자가 해야 하는 일,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고 있다. 가사가 집안일을 의미합니다. 가가 집이고 사가 일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집안일이다. 네. 그리고 좀 신기한 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정 내 혹은 남녀 사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설문 결과 했는데 뭐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입장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남성도 불평등하다는 입장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약간 조절해야겠죠. 네. 그리고 자료 도하기 보면 이제 성별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는가,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원래 이거를 이제 글쓰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거를 이제 글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양성평등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성차별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남성의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예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성별에 구분 없이 잘할 수 있는 일, 능력 있는 일,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화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민이는 얼마 전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깜짝 놀랐다. 텔레비전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방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남자는 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겁이 많은 남자 출연자를 조롱하였고, 드라마에서는 여자는 오직 가사와 육아만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민이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방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방송국 건의 게시판에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 시정은 옳게 고치는 것을 시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Q는 뭐냐?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 첫 번째가 성차별적인 어떤 발언, 이거를 어떤 뉴스 기사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뉴스 기사,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 기사 보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차별적인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는지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기자가 썼는지 연월 일, 그리고 기자 이름,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성차별적 경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겪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21년에는 어떤 성차별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끼리는 어떤 성차별들이 있는지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등교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나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성차별적 요소를 알고 그런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남자는 여자 뭘 싸우고 여자는 남자 하면서 서로를 헐뜯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 개선, 잘못된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근데 우리가 알려줄 때 넌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알려주는 것보다 좀 친절하고 부드럽게 알려줘야겠죠. 아, 저 친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줘야겠다. 저 사람의 편견을 내가 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 노력 계속 비슷하게 나오죠. 개인적 노력, 뭐 사회적 노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뭐 알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출산, 육아 등 자녀 양육에 관한 뭐 권리를 보장하고 뭐 조화를 위해서 세운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타고난 차이를 인정하면
이 서로 타고난 차이를 인정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평등이라는 게 아예 똑같다. 뭐 5대5 반반 이런 게 평등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타고난 차이를 인정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난 후에 이제 서로 동등한 인격체를 존중하고 돕는 사회, 서로 함께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서 여러 가지 평등의 개념들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기존에 그림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잘못된 건지 찾을 수 있나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 지금 치마, 이렇게 치마가 그려진 거랑 이렇게 치마가 없는 거는 남자고 치마가 있는 건 여잔데 남녀를 어떻게 성별을 딱 정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왜 여기 보면 아이랑 엄마랑만 같이 있냐, 아빠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 가방은 뭐 남자만 들 수 있나요? 아니죠, 여자만 들 수 있죠. 그리고 뭐 여자도 치마를만 입어야 되나요? 뭐 바지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성적인 표현, 남성도 표현할 수 있고 여성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요즘에 표지판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본 적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발표해보는 기회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